시는 일반 그 언어 행위하고 다른 예술가의 시인의 특별한 상상이다, 창조다. 예술작품이다. 그리고 예술작품이니까 또 일반 문장하고는 달라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도, 소설도, 희곡도 모두가 다 소통, 내 생각을 남에게 전하는 소통 행위입니다. 그냥 말로 소통하는 방법도 있고, 일반 문장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시라는 형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소설이라는 형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시나 소설이나 일반 문장이나 남에게 의사 전달하는 전달 행위라는 데서는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시의 문장도 소설의 문장도 일반 문장 원리를 따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문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 문장의 가장 기본적인 형식이 예를 들어서 주어 플러스 수로, 만약 예를 있다면 시도 주어 플러스 수로의 문장 형식을 따라야 된다. 그리고 희곡도 마찬가지고 소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문장 원리를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시도 소설도 주어에다가 소설을 결합할 것이다. 그 정도 그렇다면 일반 문장의 원리를 따라야 된다면 그럼 일반 문장의 원리가 뭐냐? 그 일반 문장이라고 하면 원리는 그 일반 문장론이나 문법에서 이렇게 말해요. 5원, 구품사, 7성분. 이게 일반 문장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문장의 원리를 그래서 문법이니 문장론이니 하는 기본 원리가 5원, 구품사, 7성분 이걸로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문법을 배워야겠다 또는 문장론을 배워야겠다 일반 이론에서 5원, 구품사, 7성분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5원, 구품사, 7성분. 근데 이 5원, 구품사, 7성분이라는 게 사실은 한 문장 속에 어찌 보면 5원이라고도 하고 또는 구품사라고도 7성분인데 관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관점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얘기를 거기 이렇게 썼어요. 5원, 구품사, 7성분. 문장이란 몇 개의 단어들이 모여서 기본적인 단문을 만들고 단문들이 모여서 문단을 만들고 문단들이 모여서 하나의 글을 이룬다. 그런데 이 원리는 문장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물이 다 그렇습니다. 인간들도 따지고 보면은 작은 부분이 모여서 큰 부분을 만들고 큰 부분이 모여서 전체를 이루는 것이죠. 물건도 그렇지 않습니까? 물건도 결국 원자가 모여서 분자를 이루고 분자가 모여서 어떤 형태를 이루고 그 형태가 전체를 또 이루는 거예요. 국가하면 대통령이 있고 거기에 부통령이 있고 각 조직이 있고 그렇게 이 세상은 모두 층계에 따라서 조직이 되어 있어요. 근데 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하나의 원리, 우리는 그것을 구조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5원, 구품사, 7성분인데 몇 개의 단어들이 모여서 기본적인 단문을 만들고 단문들이 모여서 문단을 만들고 문단들이 모여서 하나의 글을 이룬다. 그런데 아무리 긴 문장이라 해도 문장은 결국 주어 플러스 수로라는 기본적인 단문, 센텐스들이 모일 것이다. 그래서 문법은 바로 이 단문 문장들의 구성과 기능을 이루는 단어의 의미나 기능에 따라서 단어의 의미나 기능에 따라서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용사, 부사, 조사, 감탄사 이렇게 9품사로 나누기도 하고 똑같은 문장인데요.
또 이들 품사는 문장에서 그 역할에 따라서 치언도 되고 영언도 되고 수식언도 되고 관계언도 되고 독립언도 된다. 오언이라고 또 말해요. 또 이들을 문장 성분의 입장에서 보면 주어도 되고 서술어도 되고 목적어도 되고 보어도 되고 관형어, 부사어, 독립어 이렇게 나누기도 해요. 그러니까 문장을 볼 때에 그 역할로 보면은 오원, 기능으로 보면 구품사, 성분으로 보면 칠성분 뭐 이렇게 나누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일일이 이것은 주어고 이건 서술어 이렇게 나눌 필요는 없죠. 그냥 그런 구조가 있다는 것만 아시고 그래서 여기서 다만 이런 것들이 어울려서 문장을 이루는데 예를 들어서 오원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치언하고 용언이 있어요. 치언은 중심이 되는 말이고 몸뚱이가 되는 용언은 그 활용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치언은 명사, 대명사, 수사인데 그 앞에 관형어 또는 뭐 뒤에 조사 이런 것들이 붙어가지고 다양한 의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은 명사를 하더라도 우리가 이겼다 하면 우리라고 하는 명사에 대명사에 가자를 붙여서 주격조사에 이게 그럼 이게 주어가 돼요. 우리는 이제 중학생이다. 이것은 중학생이다. 이것은 이다라고 하는 중학생에다가 서술을 붙여 서술어 행위생을 해요. 같은 명사인데도 그가 나를 이겼다. 그가 나에다가 를자 목적격조사를 붙이면 이 목적어 노릇을 해요. 그가 꼴찌가 아니다. 꼴찌에다가 가자를 붙이니까 이게 복격조사를 하는데 보어 노릇을 해요. 어머니의 희망은 너뿐이다. 어머니에다가 의자를 붙이니까 관용어가 돼요. 그들은 교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 교실이라는 것에 에서라고 하는 또 부사격조사를 붙이니까 부사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말들은 조사나 이런 관용어나 이런 걸 붙여가지고 역할을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소위 주어니 서술어니 목적어니 보어니 관형어니 부사니 이런 것들을 이루는 것을 치언이라고 합니다. 중심되는 단어들이죠. 그 뒤가 용어는 동사, 형용사, 보조용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예를 들면 그는 밥을 든든히 먹었다. 예를 들어서 그는 밥을 든든히 먹었다. 그럼 그는 주어입니다. 밥을은 목적어예요. 든든히 먹었다. 배부르게 먹었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먹었다. 이 먹었다 같은 것을 용언이라고 말해요. 먹다에다가 그는 밥을 든든히 먹어두었다. 먹어에다가 또 두었다를 붙였어요. 근데 어쨌든 먹어두었다, 먹었다 이런 것들은 다 용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앞에 붙이는 걸 이제 수식언이라고 합니다. 철수의 동생이 밥을 많이 먹는다. 철수의 동생. 동생이란 말 앞에 철수의가 붙었어요. 이것을 관형어. 그러니까 주어 앞에 붙은 걸 관형어. 그럼 동사 앞에 붙은 것은 부사. 근데 부사하고 관형어고 이런 걸 다 수식언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아시고, 그렇다면 우리말 문법과 은유의 관계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어요. 나비는 곤충이다. 그럼 나비는 주어, 곤충이다는 수로입니다. 그게 일반 문장이에요. 그리고 나비는 곤충이라는 말이 객관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근데 나비는 꽃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나비가 무슨 꽃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비는 꽃이다. 그러나 문장 형식으로 보면 나비는 주어고 꽃이다는 수로예요. 그러니까
나비는 곤충이다도 주어 플러스 수로고 나비는 꽃이다도 주어 플러스 수로예요. 그러니까 문장 형식은 동일하다. 주어에다가 수로를 붙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수로는 수로인데 객관적인 그런 용법의 수로가 아닌 주관적인 수로를 붙였어요. 나비는 곤충입니다. 꽃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비는 꽃이다. 그러니까 수로는 수로인데 그 수로를 바꿨어요. 이때 은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유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수로는 수로인데 그 수로를 상식적인 객관적인 어법으로 쓰지를 않고 그걸 바꿨다. 자, 여러분들이 시를 쓰는데 이게 생명입니다. 똑같이 주어 플러스 수로는 수로인데 그 수로를 객관적인 그런 수로를 쓰지 않고 자기가 독자적인 독립된 상상적인 수로를 쓴다 이거예요. 그게 은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창작이 시작되고 거기서 상상력이 시작되는 거예요. 문장은 같아요. 주어 플러스 수로예요. 근데 그 수로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런 어법의 수로가 아닌 주관적이고 상상적인 수로예요. 주관적이고 상상적이란 말을 다른 말로 창조적이라는 말을 쓰고요. 근데 이렇게 바꾸는 것이 은유입니다. 바꾸는 것이 은유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시를 쓸 때에 나는 밥을 먹었다. 뭐 뻔한 얘기예요. 그건 상식적인 얘기죠. 나는 밥을 먹었다. 그럼 나는 밥이 목적이고 먹었다는 서술입니다. 그런데 나는 밥을 먹었다가 아니라 나는 달을 삼켰다. 그것도 목적어고 보어는 마찬가지. 문장법으로는 똑같아요. 주어, 목적어, 서술어입니다. 그런데 나는 밥을 먹었다 대신에 나는 달을 먹었다. 달로 바꿨다. 달로 바꾸면서 그게 창조가 되고 상상이 되고 은유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꿔라. 상식적인 문법 그 규칙을 바꿔라. 바꾸는 것이 은유다. 이런 것입니다. 그럼 바꾼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 바꾸지 않으면 이 세상에 어떠한 개념도 새로운 개념이 태어날 수가 없어요. 창조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존 어법을 바꾸는 행위가 시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바꾸는 데서부터 의미가 확장되고 어떤 사상이 확장되고, 그래서 세상은 지식이 넓어지고 창조가 이루어지고 그런 것이다. 그러면 바꾸는 것은 단지 시에서 은유라는 것이 그러니까 은유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말 바꾸는 기술이 아닙니다. 인생이 문명이 발달하고 진보가 되고 창조가 되고 세상이 바뀌는 모든 논리가 은유로 시작된다. 은유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여기에 은유에 위대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은유 하니까 그거 수사법이다. 이런 생각하니까 안 된다 이겁니다. 그건 수사법이 아닙니다. 이렇게 은유로 바꾸는 것이 바로 세상을 바꾸는 거고 나를 바꾸는 것이고 기존의 모든 가치를 바꾸는 행위예요. 그건 창조적인 행위고 그걸 다른 말로 상상이라고 그러는 거죠. 자, 바꿔봅시다. 그래서 그 밑에도 내 마음은 호수요. 내 마음은 주어입니다. 호수는 수로예요. 그런데 내 마음은 호수라는 게 일반적으로는 안 되는 얘기죠. 근데 호수로 바꿨어요. 자, 이렇게 됨으로써 이게 은유의 문장이 은유가 된다. 내 마음은 호수가 아니요. 그건 마찬가지예요.
나는 호수인 그의 마음을 좋아한다. 나는 호수인 그의 마음. 그의 마음이 호수라. 자, 나는 호수인 그의 마음을 좋아한다. 어쨌든 그 마음을 호수로 계속하는데 말을 바꿀 수는 있어요. 이렇게. 그런가 하면 호수의 마음이 그녀의 마음이다. 이렇게 또 할 수도 있죠. 나는 호수인 그의 마음에 눈을 돌렸다. 이것도 그러니까 여기서 내 마음은 호수요. 내 마음은 호수가 아니요. 호수엔 그의 마음. 호수의 마음. 호수엔 그의 마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말을 바꾼 것들입니다. 근데 바꿈으로써 주어 보호가 수로도 될 수 있지만 보호도 될 수 있고 관용어도 될 수 있고 또 부사어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법적인 규칙은 따랐지만 말은 바꿨다. 여기서 은유와 일반 문장하고 다른 점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말 문법과 은유의 문법, 그러니까 문장 규칙으로는 동일하다. 다만 말을 바꾼다. 상식적인 말이 아니고 그것을 다른 비논리적인 비과학적인 말로 바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자, 그 바꾸는 문제를 다시 보완해서 그 세 번째 브링크만의 명사, 은유와 품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그 바꾼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브링크만 언어학자고 비평가인데요. 그는 명사, 은유는 모든 품사들과 결합하여 다양하게 은유를 드러낸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경우를 들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바꾸는데 문장으로 봐서 여러 가지 형식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자, 첫째, 이다라는 서술격 조사를 품은 은유. 그녀는 한 마리 나비이다. 그녀는 한 마리 나비이다. 그녀는 한 마리 나비다. 그럴 때 나비는 그녀는 한 마리 나비다 할 때 나비는 서술어요. 그는 그 사람은 여자다. 그 사람은 남자다. 그 사람은 철수다. 네, 서술어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남자다. 그 사람은 여자다. 그 사람은 철수다. 이런 것들은 다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문장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나비다. 그녀는 한 마리 남자. 서술 똑같은 서술어인데 상식적인 서술어가 아니고 비과학적인 서술어를 썼어요. 나비라고. 그녀는 한 마리 나비. 이렇게 바꾸니까 그게 은유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바꾸는 것이 은유다. 자, 그 다음에 사역동사라고 해요. 그는 이리가 되었다. 그는 이리가 되었다. 어떻게 사람이 이리가 돼요?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는 사람이 되었다? 그건 되지만 그는 개가 되었다. 그는 돼지가 되었다. 소가 되었다. 그런데 이렇게 바꾸니까 그게 은유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꿈으로써 새로운 상상력이 되고, 여기서는 이리가는 문법적으로 보면 보호가 보호예요. 이게 이리가 보호. 근데 또 그 다음에는 동표고는 관계들, 장미꽃인 그 소녀, 장미꽃인 그 소녀. 그러면 그 소녀 앞에 장미꽃인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수식어예요. 이게 관용어라고 말하죠. 이렇게 관용어로 썼어요. 근데 말이 안 되죠. 그 소녀가 어떻게 장미꽃입니까? 근데 이것도 은유로 쓴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관용어로 썼다. 그러니까 명사 은유가 서술어도 될 수 있고 보호도 되고 관용어도 되고, 그 다음 볼까요? 오 나의 등대여, 나의 등대여. 그러니까 오 나의 등대여, 자기 사랑하는 애인을 보고서 오 나의 등대여, 오 나의 애인이여,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오 나의 등대로 바꿨어요. 등대라는 말이 여기서 나의 등대여, 등대는 주어로 되어 있어요. 주어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질투의 불꽃.
슬픔의 강, 질투의 불꽃, 불꽃 앞에 질투라는 관용어, 강이라는 것 앞에 슬픔이라는 관용어를 붙임으로써 관용어의 은유, 관용어적인 은유, 앞에도 질투의 관용, 그러니까 이 은유라는 것이 서술어 노릇을 할 수도 있고 보어 노릇을 할 수도 있고 관용어 노릇도 하고 주어 노릇도 하고, 네, 마지막 악마의 누린 형태없는 저 불꽃의 말들, 이렇게도 하죠. 악마의 무리인 형태없는 저 불꽃의 말들. 여기서 주어는 말입니다. 말. 근데 말 앞에 악마의 무리인 형태없는 저 불꽃을, 이거 전부 다 관용어입니다. 관용어인데 여러 개가 붙었으니까 관용구다 이렇게 말합니다. 수식어로 쓰여 있어요. 나르는 꽃. 네, 꽃이 나른다는 거야. 나르는 꽃. 그럴 때 나르는 관용입니다. 슬픈 달. 네, 그것도 슬프는 달 앞에 있는 건 관용입니다. 헐떡거리며 부는 바람. 바람 앞에 헐떡거리며 부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은유를 사용하는데 이렇게 다양한, 네, 성분으로 바꿔서 문장법과 동일하게 쓸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유하면 주로 내 마음은 호수요 이렇게 서술형 은유만 생각하지만, 네, 수식형 은유도 있고 또는 명사형 은유도 있고 여러 가지 형식으로 그 성분을 바꿔서 문장법에 맞춰서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그냥 맛보기로 보고 이제 그 대표적인 은유의 형식은 서술형 은유입니다. 서술형 은유. 서술형이라는 말은 예를 들어서 그는 학생이다. 그는 꽃이다. 무엇은 무엇이다. 무엇은 무엇이다라고 말하는 모든 문장에서 무엇이다라고 하는 거기에 속하는 게 서술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꽃은 식물이다. 사람은 동물이다. 개는 동물이다. 그 끝에 있는 거, 앞에 있는 거 말고 뒤에 있는 거. 개는 주어 다음에 오는 수로죠. 그래서 그 은유의 가장 많은 형식은 서술어입니다. 서술형 은유가 제일 많아요. 서술형 은유. 그러면 서술형 은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서술형 은유 A는 B다형이 제일 많아요. 문장의 가장 기본 형식은 첫째, 무엇은 무엇이다와 둘째는 무엇이 어떠하다의 두 형식이다. 그러니까 문장을 분석해보면 크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무엇은 무엇이다. 무엇이 어떠하다.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때 무엇이 무엇이다라고 설명하는 모든 문장은 서술형입니다. 그럼 무엇이 어떠하다, 이것은 그 무엇에 대해서 꾸미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수식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전자는 사물의 의미나 개념을 정하는 것이고 후자는 사물의 상태, 성질, 동작 등을 말하는 형식에 따라서 명사가 다른 명사로 전이되는 은유 문장이고요. 그 대표적인 문법은 A는 B다라는 주어 플러스 서술어 형식이다. 이는 A라는 원관념 명사의 주격조사 뭐뭐는 뭐뭐가 등을 붙이고 B라는 보조관념 명사의 서술격조사 다나 이다 등을 붙인 것이 예컨대 내 마음은 호수요. 이때 호수요 요자를 붙였죠. 라든가 나비는 꽃이다. 꽃에다가 이자를 붙여서 호수요 꽃이다. 다 서술형 은유입니다. 자, 이런 걸 참고로 하면서 그럼 실제 시를 한번 보자고요. 이상은
아름다운 꽃밭을 가득 실은 쌍두마차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주어가 뭐예요? 이상은 아름다운 꽃다발을 가득 실은 쌍두마차였습니다. 그럼 이상은 무엇이다? 이상은 쌍두마차다. 쌍두마차 앞에 아름다운 꽃다발을 가득 실은, 이건 다 수식어 관용어예요. 그러니까 이상은 쌍두마차, 간단히 말하면 이상은 쌍두마차였습니다. 이때 쌍두마차는 은유인데 서술형으로 되어 있죠. 뭐뭐시다. 이상이 뭐냐? 쌍두마차다. 현실은 갈갈이 찢어진 두 날개의 장송의 만가였습니다. 현실이란 뭐냐? 갈갈이 찢어진 두 날개의 장송의 만가였습니다. 장송이라는 것은 장례 이렇게 치르는 그 장사 지내면서 부르는 노래 만가였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이란 뭐냐? 일종의 장사 치르면서 부르는 노래 같은 것이다. 만가다. 그래서 만가라는 서술형 은유입니다. 현실은 만가다. 내 청춘은 이 두 바위 틈에는 고민의 싹이었습니다. 그럼 청춘이란 뭐냐? 고민의 싹이다. 자, 이렇게 은유 형식을 이 사람은 보면은 무엇은 무엇이다. 이상은 쌍두마차다. 현실은 장성의 만가다. 내 청춘은 고민의 싹이다. 이렇게 서술형 은유를 구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우리가 시를 쓸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 무엇은 무엇이다 라는 서술형 은유를 가장 많이 쓴다. 그런데 좀 이걸 확장해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법적 구조로 봐서 내 마음은 헛수요 그대 저와 같이 A는 B다의 단순한 문장의 은유라면 이를 단순 은유라 하겠지만 A는 B다로 끝나지 않고 A는 C이기도 하다 D이기도 하다 이렇게 확장될 때는 이를 확장 은유라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를 쓸 때 나는 이제 수치요 물이요 불이요 그 모든 것 나는 이제 술이요 물이요 불이요 예언자요 심판자요 피드는 물도 오줌이요 똥이요 성미자요 강철주요 김성성이요 박경림이요 그 모든 것이다. 이렇게 확장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다 무엇은 무엇이다 라는 형식인데 단어를 하나로만 할 수도 있지만 여러 개를 이렇게 나열할 수도 있다. 이런 것을 확장 은유라 한다. 자, 그래서 A는 B다형에서 B다의 경우 서술격조사 다 이다를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냐면 여기서 보면 위에도 뭐뭐시다 무엇은 뭐뭐시다 무엇은 뭐뭐시다 이런 형식도 있지만 아예 이다라고 하는 그 조사를 범위를 빼버리는 경우도 있다. 그런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는 먼 해와 달의 속삭임 비밀한 울음 이렇게 시를 쓸 수가 있죠. 이때 이는 먼 해와 달의 속삭임 여기서 속삭임이다. 이다를 생략한 겁니다. 또 비밀한 울음 그것도 이다를 생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먼 해와 달의 속삭임이다. 비밀한 울음이다. 이게 확장을 했는데요. 한 번만의 어느 날에 아픈 피 흘림 여기서도 이다 생략했어요. 그럼 피 흘림 이다인데 생략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략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은 뭐예요? 결국 다 서술형 은유입니다. 서술형 은유에 이다를 붙일 수도 있고 뗄 수도 있고 여러 개를 중복할 수도 있고 자 이제 여기까지 얘기가 서술형 은유의 기본 골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를 쓸 때 이다를 붙일 수도 있고 여러 개로 나열할 수도 있고 아예 이다 뭐 다
그거 귀찮으니까 떼버릴 수도 있고, 떼써도 사실은 이다를 생략한 것 뿐이다. 그러니까 시에서는 그런 융통성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유를 사용할 때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일반 문장의 원리를 따르되 상식적인 논리적인 객관적인 그런 서술어를 사용하지 않고 완전히 주관적으로 바꿔서 서술한다는 것이 기본이고, 그렇지만은 결국 서술형에는 이다나 아니다 또는 뭐 여러 개를 또는 생략하는 것을 해서 어쨌든 서술형 은유를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술형이 아니고 수식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앞에다가 끝에다가 붙이는 게 아니라 앞에다가 이렇게 수식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수식하는 것도 있는가 하면은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거기 뜻이 A는 B다형 은유의 경우에서는 B가 명사였다. 명사 B에 서술교조사를 붙인. 그런데 이 서술어 B가 명사가 아닌 동사나 형용사도 될 수 있다. 그거 이제 또 하나 그 서술형 은유 중에 한 종류입니다. 달빛이 밝다. 그러면 달빛이 밝다 일반 문장이에요. 근데 달빛이 운다. 뭐예요? 달빛이 어떻게 울어요? 그러니까 달빛이 밝다는 상식적인 표현입니다. 근데 달빛이 운다. 서술어는 서술어예요. 근데 운다. 네. 이렇게 그 서술어를 바꿨어요. 서술은 서술인데 동사인데 이걸 운다라고 하는 동사를 바꿨어요. 이렇게 동사를 바꿔서 뭐 밝다 하면 당연한 얘기예요. 달빛이 밝다 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예요. 사실적인 겁니다. 그러나 달빛이 운다. 근데 달빛이 운다 뿐만 아니라 달빛이 슬프다. 그것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 말이 안 되는 게 은유예요. 그럼 달빛이 흐느적거린다? 그게 은유예요. 달빛이 중얼거린다? 이게 은유입니다. 달빛이 눈을 흘긴다? 달빛이 허리를 굽힌다? 이렇게 바꿉니다. 그러나 다 이게 서술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은유에는 서술형 은유에는 명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는 명사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서술어 동사도 있고 형용사도 있다. 좌우간 우리는 무엇은 무엇이다. 기본적인 문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없이 써나가는데 그걸 논리적으로 쓰면 일반 문장이 되고 그 논리적인 것을 서술을 바꾸면 은유가 되고 그 뭐 은유 만드는 거 쉽네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시를 쓴다 할 때 과감하게 바꾸는 그런 그 용기가 필요합니다.